주말 사이 나온 투자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략 미리 정비해보는 시간 세 분과 함께하죠.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용 대표, FI리서치 한용희 수석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자, 주말 사이 미국에서는 2월 PC 가격 지수가 발표가 됐고 연준의 금리 인하,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은 더욱더 만연해져 있습니다. 자, 여기다 하나 더 있습니다. 미국의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이 발표가 됐는데요. 첫 번째 이슈로 만나보시죠. 크게 세액공제 적용 조건이 최종 조립 조건, 그리고 배터리 광물 조건, 배터리 부품 조건으로 나눠지는데, 자, 배터리 광물 조건에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은 배터리 안에 있는 핵심 광물 최소 40% 이상을 지금 FTA,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가공해야 한다라는 게 골자입니다. 이거 지금 우리 업계와 지금 정부가 굉장히 안도하는 부분인 것 같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런 딜을 하게 되면 무조건 우리나라가 원하는 대로 100%가 되기를 바라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일단 우리 같은 경우는 좀 피해를 보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제 유리한 측면이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바람대로는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밤에 발표가 됐고요. 일단 미국 개장하기 좀 전에 발표가 됐는데 미 재무부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관련해서 IRA 세부 지침 규정 안에 우리나라 정부와 이제 업계에서는 불확실성이 확실히 좀 많이 해소됐다라고 좀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미 재무부가 이제 양극판과 음극판을 이제 배터리 부품으로 규정을 했고요. 그리고 양극활 물질 같은 경우는 이제 부품으로 포함하지 않는 내용의 지침을 담아서 피해가 좀 많이 줄었다라는 그런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이제 우려 국가 그리고 이제 광물 조달 관련 추가 움직임을 살펴보는 등 세밀한 분석이 좀 돌입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일단 한국 배터리 산업협회에 따르면 오늘 18일부터 이행되는 이 IRA 세부 지침 같은 경우는 한미 배터리 동맹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 같다라고 좀 긍정적인 평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업계와 정부가 함께 요청한 사항이 좀 많이 반영이 됐다라는 그런 어떤 좀 좋은 소식이 좀 있고요. 양국 간의 배터리 공급망 협력 관계가 윈윈할 수 있는 좋은 계기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또 성명서를 통해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배터리 업계 얘기도 한번 들어봐야겠죠. 이제 예상을 크게 빗나가는 내용은 없었다라고 안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좀 보니까 저도 그 아카이브에 자세한 내용이 안 올라왔더라고요. 이제 17일 날 올라옵니다. 17일 날 미국의 그 해당 사이트에 올라오게 되는데 그때 나오게 되면 좀 더 세부적인 어떤 내용들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됐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조항별로 유불리를 좀 따져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밖으로 나온 내용만 봤을 때는 그냥 한 페이지 정도 발표됐었고요. 세부안은 17일 날 발표가 되고 시행은 18일부터 발표가 된다고 하니까 17일 날 페이퍼 나오게 되면 제가 18일 아침쯤에 새벽에 짚어드릴 내용 있으면 그때 한번 다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18일부터 시행을 하는데도 17일 전에 세부 사항이 다시 한번 발표가 된다니까요. 그때까지 우리는 또 한번 숨죽여서 좀 지켜볼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고 일단은 2차 전지 관련해서 유불리를 좀 잘 따져봐서 상승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종목을 선별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시간의 거래에서는 안 그래도 일부 폐배터리 관련 종목이 강세를 보였거든요. 현 시점 가장 상승 여력이 높은 쪽은 어느 쪽일까요? 일단 저는 최선으로 이번 IRA로 가장 우려가 됐던 게 양극재, 음극재가 핵심 광물에 포함이 되냐 안 되냐 이게 가장 중요한 사안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 이게 안에 들어가면서 물론 절반으로 되겠지만은 이게 안에 들어가면서 저는 핵심 광물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일단 한숨은 좀 돌렸다. 그래서 지금 가장 수혜가 되는 거는 저는 양극재와 음극재 쪽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에코프로비엠이나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진출을 하고 있죠. 근데 LNF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미국 진출에 대한 얘기들은 나오고 있지만 실제 공장 투자나 이런 쪽은 아직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LNF가 좀 최선호주라고 좀 생각을 하는 이유가 지금 주가 상승 면에서도 아직까지 지난주 금요일 날 물론 신고가를 찍었지만은 상승 여력이 좀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LNF 같은 경우에는 미국 진출 안 하더라도 한국에서 구지 공장, 대구 공장이죠. 대구 공장에서 생산을 하더라도 미국과 똑같은 요건이기 때문에 저는 LNF가 좀 최선호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음극재 섹터도 당연히 좀 봐야 되는 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으로 수에는 저는 완성셀, 그러니까 삼성 SDI나 LG엔솔, 그다음에 SK온, SK이노베이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까지 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단계적으로 다들 주말 사이에 너무나 큰 이슈였기 때문에 아시겠지만은 27년까지 이제 80%까지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은 미국 진출에 대한 얘기를 뺄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은 점차 앞으로 몇 년 사이에는 더 핵심 광물에 대한 의존도를 중국으로 낮춰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는 미국 진출을 빨리 하는 기업들을 좀 더 멀리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일단 양극재, 음극재 섹터를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양극재, 음극재 다 하고 있는 포스코케미칼 같은 종목을 봐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뭐 포스코케미칼도 뭐 당연히 수혜가 되겠죠. 근데 지금 저는 그래도 테슬라에 납품을 하고 있는 그 LNF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큰 수혜가 나오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지난주부터 좀 약간 주도주가 바뀐 것 같죠. LNF에 대해서 거래량이 또 많이 급증을 하면서 상승 탄력이 우수한 모습을 보였는데 LNF 조금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 긍정적인 진단 내려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IRA법 세부 지침에 안도한 시장, 여기에다 미국 금융권 리스크도 일단락됐지, 물가는 확실히 둔화되고 있지, 연준의 긴축 기조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시장 기대감 속 국내 증시도 4월 봄바람을 우리는 예상해 봅니다. 이어지는 기사입니다. 반도체 바닥론을 기반으로 한 4월 반등 기대감 한번 내용 확인해 볼게요. 자, 오늘 4월의 첫 거래를 맞습니다. 남인호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이번 주 2,500포인트 우리 돌파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번 주 2,500 돌파가 가능하다고 먼저 보고 있습니다. 자, 4월 달에 기대감이 굉장히 크실 텐데요. 일단 저점 2,200포인트부터 약 300포인트 가까이 올라왔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최근 들어서 반도체의 움직임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거 많은 분들이 주지하고 계실 겁니다. 먼저 이번 주 금요일이죠. 4월 7일 날 드디어 삼성전자의 1분기 예상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1조 원이 채 안 될 것이다. 사실 삼성전자 하면 분기 순이익이 거의 10조 원을 넘는, 뭐 심하게는 13조 원까지 갔던 회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기업이 1조 원이 안 되는 9천억이다, 8천억이다 이런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90%가 내려갔기 때문에 아이고 이제 삼성전자 주가도 내려가겠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미 1년 전 삼성전자 주가 고점이었죠. 95,000원짜리가 작년에 저점 얼마였습니까? 55,000원까지 50%가 내려갔습니다. 그건 뭡니까? 삼성전자의 순이익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이미 주가에선 반영되었다는 겁니다. 즉 연중 최고점 대비해서 50%가 내려갔다는 얘기는 그 회사의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이미 반영을 시켰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4월 달에 긍정적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 시장이 반드시 우리 시장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만 과거 사례 50년 동안 봤더니 4월 달이 의외로 미국의 다우존스, 나스닥 지수가 가장 많이 올랐다 그래요. 평균 3.9% 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에 간접적이나마 4월 달에 우리 종합주가 지수에 긍정적 영향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4월, 5월, 6월 즉 2분기에는 우리 종합주가 지수가 2,500포인트를 돌파해서 2,500포인트대에 안착하는 그런 한 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500포인트 돌파, 저도 한번 염원을 한번 바라보고요. 이렇게 오는 7일 발표되는 삼성전자의 실적은 사실 역대급 어닝 쇼크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이미 시장의 눈높이는 많이 낮아진 상황에서 주말 사이 또 삼성의 파운드리 쪽에 호재성 뉴스가 들려옵니다. 이어지는 기사는요, 한국경제신문 단독 보도입니다. 삼성전자 TSMC를 밀어내고 모빌아이 칩을 만들다 확인해 볼 텐데요. 지금 인텔이 인수한 업체죠. 자율주행 칩 전문 팹리스 업체 모빌아이에 지금 관련해서 파운드리 수주를 납품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삼성전자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아무래도 반도체죠. 그러나 분명히 삼성전자는 4개 사업 부문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반도체,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스마트폰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텔레비전이라든가 냉장을 포함하는 백색가전 이렇게 4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역시 삼성전자가 가장 먼저 주가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잘 돼야 되겠죠. 반도체는 크게 둘로 갈립니다. 하나는 메모리 반도체, 또 하나는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지금 메모리 분야는 삼성전자가 거의 10년 이상 독주하고 있죠. 전 세계 50% 이상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1인자라고 볼 수 있겠지만 문제는 이 비메모리 분야입니다. 작년 비율 보니까 판매 비율 보니까 비메모리 분야에서 약 18%, 18%이기 때문에 1인 TSMC에 비해서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비메모리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섹터라고 보여지는 자동차용 비메모리 파운드리 분야에서 삼성전자가 이번에 쾌거를 하나 이뤘습니다. 그동안엔 TSMC가 독주를 하던 그 사업 부분인데요. 모빌아이에서 ADAS 칩이라는 다시 말해서 자동차 전방 충돌 방지라든가 그 차선 유지라든가 이런 중요한
그 자율주행차에서 가장 중요한 칩에 삼성전자가 공급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지금 자료에 화면 나오고 있습니다만 자동차용 반도체 시장은 지금은 669억이지만 향후에 거의 2배, 3배가 증가되는 엄청난 시장의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모빌아이에서 하는 ADAS의 칩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앞으로는 다른 자동차에도 계속 삼성전자 제품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저는 삼성전자가 목표로 하고 있는 2030, 앞으로 7년 남았죠. TSMC를 잡겠다 하는 삼성전자의 목표가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 확장성이 좀 어마어마해 보이는 차량용 반도체 파운드리 쪽에 수주를 성공한 삼성전자. 자, 그럼 연계해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 저는 이번에 그 삼성전자 뭐 단독 보도여서 그 좀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번에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에서 이제 모빌아이 ADAS 칩을 생산을 하게 되는데 이게 제품군이 라인업이 그 크게는 4개입니다. IQ 4, 5, 6랑 그다음에 울트라인데 제가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 한번 띄워주시면은 일단 그 삼성전자가 기사에서 나온 걸로는 5 시리즈 이하를 생산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5 시리즈부터는 뭐냐면은 이제 7나노 공정으로 핀팩 공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기술력이 좀 있는 공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6 시리즈랑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기술력이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그 울트라 시리즈 같은 경우 5나노 핀팩 공정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TSMC가 단독 물량으로 맡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5 시리즈만 해도 상당히 좀 고무적인 성과인 게 뭐냐면은 그 5 시리즈 반도체 이게 SoC 반도체입니다. 시스템 온 칩 반도체인데, 그러니까 한 시스템 온 칩 안에서 모든 거를 좀 수행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좀 비싼데 지금 5 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그 레벨 몇을 지원을 하느냐, 지금 레벨 4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고무적인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하나둘씩 이렇게 물꼬를 튼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이 좀 약진을 할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의 뭐 차량용 반도체 이쪽은 저는 핵심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차량용 반도체에서는 어떤 게 있느냐? 지금 뭐 텔레칩스, 뭐 해성 DS, 에이테크 솔루션, 뭐 코아시아인데 뭐 이런 쪽이 아직까지는 뭐 차량용 반도체 SoC를 다 다루는 것은 아니지만은 부분적으로는 다룰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한 번은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시리즈를 쫙 보니까 4와 5를 수주한 삼성전자, 근데 5까지 좀 수주를 했다는 부분에는 우리가 큰 점수를 줄 필요가 있다라고 긍정적인 진단 내려주셨으면서 또 최근 반도체 안에서 비메모리 반도체 쪽의 반등이 심상치 않잖아요. 차량용 반도체 관련 종목, 텔레칩스, 코아시아, 해성 DS 같은 종목들 꾸준히 우리는 추적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수급이 돌고 있는 섹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외국인들의 방산주 매수세가 아주 뚜렷하죠. 이 가운데 지금 대통령실이 K방산 수출 컨트롤 타워격 협의체를 출범을 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짚어주시죠. 네, 대통령실이 경제안보부처와 육해공군 그리고 이제 방산업체가 모두 참여하는 K방산의 수출 컨트롤타워 협의체를 만든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일단 현재 대중 반도체 수출 부진이 좀 나오면서 이번 1분기 때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실적이 좀 많이 안 좋아질 것 같다. 그리고 뭐 이쪽 분야에서 뭐 13개월째 연속으로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정부 차원의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제 무역 수지 어떤 활로를 한번 뚫어보겠다는 그런 의지로 좀 보입니다. 또한 이달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위해서 이제 RDPA라고요. 이제 추진 전략 등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RDPA 같은 경우는 뭐냐면 방산 분야의 FTA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5월달에 한미 정상회의 때 그때 공동 성명을 통해서 이제 논의를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그때 선언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구체화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1차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 방미 직전에 열리는 만큼 RDPA의 추진안과 관련해서 이제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걸 한번 기대를 해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실무회의 안건으로는 이제 호주의 차세대 장갑차에 대한 수출 성공 전략 그리고 이제 K2 전차, K9 자주포의 폴란드 제2차 이행 계약 체결 전략 등을 비롯해서 방산 수출과 이제 타 산업과의 어떤 연계 방안이나 아니면 해외 현지 활동 그리고 홍보 강화 방안 등도 이제 오르는 상황이라니까 이제 이 내용들 나오시면은 관련주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 투자 예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방산 섹터, 향후 예상되는 해외 수주 내용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우리는 있어 보이는데요. 여기에다가 지금 정부가 우주 개발에도 힘을 싣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매력도가 높은 방산, 우주항공 섹터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 저는 뭐 종목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저는 방산 쪽으로 보자면은 실적이 나오는 이제 한국항공우주나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뭐 LIG 넥선이 다 있지만은 저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좀 유망한데 사실 주가가 굉장히 너무 좀 많이 많이 올랐어요. 외국인이 상당히 많이 사서 이거를 지금은 뭐 이걸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할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 시스템은 어때요?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 이번에 그 위성 전투기에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위성 레이더를 조금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거는 실적으로 반영되기가 좀 몇 년이 있어야 됩니다. 네. 왜냐면은 이제 들어가고 시험 생산하고 나서 이게 탑재가 어디에 되느냐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좀 몇 년의 시간이 흘러가는데 저는 오히려 좀 방산 섹터에서 좀 저평가된 종목을 꼽자면은 풍산이라고 조금 생각을 하는 이유가 물론 풍산은 너무 무거워서 사실 주가가 뭐 한 번에 쭉 간다라기보다는 천천히 가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미국 그 CSIC 그러니까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미국이 이제 우크라이나를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줬잖아요. 뭐 처음에는 뭐 굉장히 좀 많이 지원을 해주면서 하이마스도 지원을 해줬죠. 근데 최근에 이제 포탄을 많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이제 155mm 포탄이 거의 뭐 동나는 수준으로 없어졌다라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걸 생산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전으로 돌리려면은 3년에서 5년 동안 생산을 계속해야지만 재고를 좀 확충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155mm 포탄을 생산하는 데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저는 풍산이거든요. 그래서 풍산이 최근에 이제 구리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고 155mm 포탄도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대전차 미사일 제블린도 뭐 거의 뭐 동났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점차 장기화될수록 그 우크라이나 주변국에 있는 국가들이 국방비를 많이 지출하려는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폴란드죠. 뭐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러시아랑 적대 국가인 폴란드인데 폴란드는 그래서 뭐 현대로템에서 전차 같은 경우에는 뭐 1000대 정도 생산하면서 받아들이겠다라는 얘기들이 이미 나왔었죠. 근데 주변의 국가들 보시면은 이제 유럽 국가들이 상당히 좀 GDP 대비 국방비 지출 수준이 뭐 2%에서 뭐 3%까지 확대 결정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영국하고 독일 역시 국방비를 최소한 2% 정도는 올리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방산에서는 이제 포탄에 관련주들을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탄 쪽을 주목해보자. 무겁지만은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이다. 풍산 매력도 짚어주셨고요. 이어지는 소식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량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쪽에 우리는 주목해 볼 텐데요. 지금 300억 달러 투자 약속을 한 UAE 집단 오는 5월 한국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 전해주시죠. 네, 일단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주니까 다행인 것 같고요. 제가 항상 이제 MOU가 체결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미부여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MOU는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다. 이게 실제로 이게 계약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이어지는 모습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월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중동 방문 중에 사실상 가장 큰 성과였었죠. 이제 아랍에미레이트의 300억 달러 투자가 이제 가시화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일단 아랍에미레이트 국부펀드 무바달라죠. 이제 최고급 인사들이 우리나라 투자를 위해서 이제 5월달에 방한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아마 와서 구체적인 투자처 조율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오갈 것 같은데 관계자에 따르면은 이제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기업을 좀 볼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오나 컨텐츠, 신재생에너지 기업 관련 관계자들을 대거로 만나서 투자를 좀 조율할 것 같다라는 이런 내용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 나온 오피셜에 따르면은 이제 국내 원전이나 방산, 수소, 뭐 태양광 기업들이 이번에 대상이라고 하니까 일단 와서 이제 어떤 내용들이 오가고 그리고 이제 그 내용에서 또 얼마나 또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는지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5월이기 때문에 뭐 물론 기대감이 선반영될 수는 있긴 합니다. 근데 일단은 어느 정도 기대감도 이제 적절히 좀 컨트롤하시면서 일단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거는 숫자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점점 이제 실체가 뚜렷해지는 UAE의 대규모 투자 소식 계속해서 저희가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힘들수록 더 공격적으로 주요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계획 소식 확인해 볼 텐데요. 남인호 소장님, 완성차와 지금 배터리 관련해서 SK온과 현대차가 각각 대규모 투자를 돌입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최근에 재고는 점차 늘어지고 있고 또 해외 수출도 굉장히 어려운 여건 맞습니다. 그러나 투자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말 있죠.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근데 지금 그런 거 없습니다. 투자를 하지 않으면 결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봄에 씨앗을 뿌려야지만이 가을에 추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적 굴지 기업들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이들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았다면 20년 전에 투자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그런 기업이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대차라든가 SK온이라든가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에 관련된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하는데 이거는 지금 당장은 내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결정이지만 향후 5년 뒤를 본다면 반드시 반드시 거쳐야 될 내용을 봅니다. 결국 투자가 매출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고요. 그 매출에서 순이익이 나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우리 시장이 좀 좋아지다 보니까는 선순환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 주가 흐름을 잘 보시고 이들 투자를 한다고 해서 곧바로 주가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왜? 이 투자가 향후에 열매가 결실을 맺을 때까지는 적게는 1년, 길게는 3, 4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지금 투자하는 기업은 앞으로 2, 3년 내로 좋은 결실을 맺는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네, 2, 3년 정도 길게 보고 우리는 좀 좋은 결과물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그 안에서도 우리는 기업들의 행보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가 탄력이 좀 우상향으로 흐를 수 있는 기업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일단 이 기업들이 다 이제 좀 대기업이어서 이 투자를 한다고 해서 이제 주가 탄력성이 있는 것보다 이 투자로 인해서 향후에 이제 결실이 어떻게 맺어지는지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좀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어떤 기업에 뭐 어떤 쪽에 뭐 투자를 바로 한다고 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뭐 SK온이나 현대차, 포스코, 뭐 삼성 뭐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뭐냐면 현재 본업에 더 집중을 하거나 이게 이제 미래 먹거리에 좀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좀 나뉘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미래 먹거리에 투자를 하는 거는 대표적으로 이제 포스코 홀딩스였죠. 왜냐하면 리튬이나 양극재, 음극재에 투자를 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EV 전기차에 좀 더 투자를 한다라는 게 이제 포스코의 좀 전략인 것 같고, 그다음에 현대차나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뭐 공장 증설 본인이 그러니까 그 기업이 잘하는 것에 대한 투자를 좀 더 한다라는 게 보였었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이 기업들의 투자 규모들이 있습니다. 투자 규모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 투자 규모 대비해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나 이런 게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를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각자 이제 시가총액이나 뭐 자산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 투자 비용이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생각보다 아니다라고 하면은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했을 때는 나중에 결실도 좀 뚜렷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규모를 잘 보셔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